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은 이걸 말해도 안 할 건데 왜 이걸 자꾸 하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해주겠습니다. 다음 강의에도 더 새로운 모습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3강 개혁의 고빗길에서라는 주제로 해볼 건데요. 바로 그 개혁이 뭐냐? 바로 이제 공민왕이라는 왕이 원나라에 맞서가지고 고려의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고 더 강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한 개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 개혁에 대한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14세기 중반, 즉 1300년대 중반에 원나라가 점점 약해집니다. 이 시기는 바로 아까 말했던 공민왕이라는 왕에 등극할 무렵이에요. 그래서 공민왕은 이제 더 이상 원나라가 약해지기 때문에 간섭을 안 받고 다른 왕과 달리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왕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내가 내키질 않으면 거절할 거야. 아무리 네 얼굴이 어두워져도 내가 내키질 않으면 거절할 거야. 거절할 거야. 공민왕은 이제 원나라의 옷과 원나라의 머리를 거절해요. 바로 몽골풍을 거절하고 즉위하자마자 이제 바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민왕은 원나라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바로 즉시 개혁을 합니다. 개혁의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친원파를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들을 제거해야지만이 국 외에 있는 원나라가 약해지고 국 내에 있는 원나라 좋아하는 애들이 약해져야지만이 그의 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친원파가 바로 누구냐? 여기 나와 있는 기철과 기황후예요. 우리 예전에 드라마 중에 하지원이 나왔던 사극 있죠. 바로 기황후가 있는데 이 기황후가 굉장히 고려 사람에 불구하고 원나라에 끌려간 고려 사람들을 못살게 군 나쁜 적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궁궐에서 잔치를 하는데 누가 얘들을 죽입니다. 바로 공민왕이죠. 그래서 공민왕은 원나라의 힘으로 강해진 친원파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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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pin poppin 부셔 부셔 wave 부셔 부셔 crown 부셔 부셔 온몸으로 부셔 부셔 샤이니처럼 부셔 부셔. 실제로 부십니다. 뭘 부시냐? 바로 친원파의 근거지. 바로 나와 있는 정동행성을 부십니다. 먼저 1단계 친원파 제거, 그리고 그들의 근거지인 정동행성도 부셔버립니다. 그렇게 종이 쳐버렸네요. 하지만 강의는 이어나갑니다. 그 다음, 내 거다. 내가 왜? 원래 고려의 땅이었는데 원나라가 지배하고 있던 쌍성 총관부 또한 공민왕이 군대를 끌고 가서 이 땅을 다시 고려의 땅으로 회복시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원나라는 원래 고려가 자기의 부마국이었는데
점점 강해지니까 부들부들 떨겠죠. 그래서 이제 공민왕은 모든 걸 다 고려가 원나라가 지배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다 돌려놓습니다. 공민왕은 원나라 연호를 폐지하고 원래 고려의 용어 제도로 다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이제 원나라를 개무식 때려버리고 고려의 원래 모습으로 개혁시킨 굉장히 고려의 중요한 왕입니다. 근데 이제 왕이 직접 하지 않고 새로운 개혁의 인물을 고릅니다. 바로 권문세족도 아니고 기존의 영래사람도 아니고 힘센 사람도 아닌 바로 일반 승려였던 신돈이라는 인물을 등용해요. 이 인물의 가장 큰 제거 세력은 바로 당시 강했던 권문세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음서, 즉 무시엄 제도를 통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관리를 승계하고 또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습니다. 또한 비싼 이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이 돈을 못 갚으면 그들의 몸을 가져가서 노비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본 공민왕이 바로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시킨 거죠. 그래서 신돈은 여기 나와 있는 관청인 전민변정도감을 만들어서 그들이 빼앗은 토지를 다시 돌려주고 그들이 강제로 빼앗은 노비, 즉 백성들을 다시 원래 신분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당연히 그 신돈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제 토지가 원래대로 돌아가고 노비도 이제 일반 백성이 되면서 이제 그 백성들이 토지에서 수확물을 얻고 그 수확물의 일부를 다시 국가에 세금으로 내고 이제 노비가 아니라 일반 백성이기 때문에 국가의 군대가 되어서 점점 국가가 튼실해집니다. 국가가 강해지면 이 시기에는 당연히 왕권도 강해지기 때문에 왕은 권력이 올라가고 원래 셌던 권문세족은 권력이 낮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민왕은 이 권문세족을 확실하게 짓밟기 위해서 과거제도를 개혁해가지고 과거제도의 시험자, 과거제도 시험 보는 사람들의 관계를 부셔버려서 그들의 신원파의 근거지인 뭐라 했죠? 맞아요. 창우가 말한 대로 권문세족이래. 정동행성 그리고 그들의 관계까지 확실히 제거해서 그들의 권력이 모두 제거됩니다. 바로 이건 공민왕의 빅픽처였어요. 공민왕이 새롭게 어떤 집단을 키워내요. 바로 이게 나중에 그들에게 대항을 할 신진사대부라는 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원래 땅도 많고 노비가 많았던 권문세족은 불만이 많아지고 개혁을 했던 신돈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상황에 더 힘들었던 상황이 있어요. 바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도움 안 되는 국가 두 개, 바로 중국과 우리 영원한 원수, 영원한 쓰레기 일본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홍건적이 내려와서 못살게 굴고
남쪽에서는 재수없는 일본 왜구가 못살게 굽니다. 하지만 우리 고려는 최영과 이성계가 이걸 막아줍니다. 이제 공민왕이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죽게 되면서 그 다음 왕인 우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은 권력이 없어가지고 그 아래에 있던 권문세족인 이이님이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해서 그 검세족의 부정부패가 더 심해집니다. 그들의 종교였던 불교 또한 땅과 백성들을 수탈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장생표라는 건데, 절 근처에 이 비석을 세우면서 여기가 내 땅이에요 라는 비석을 세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절 가면은 그 절 근처에 이게 보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보고 이 절이 고려시대에 굉장히 큰 절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우리 아까 공민왕이 새로 키운 세력이 누구라 했죠? 그렇죠. 우리 지민이가 말한 대로 신진사대부입니다. I want you to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이제 신진사대부들은 백성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개혁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신흥 무용 세력인 가운데에 낀 이성계 또한 우주가 손을 잡고 고려 말을 맞습니다. 이제 그 다음 강의는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어떻게 고려를 개혁하고 어떻게 국가를 건설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